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입니다. 야, 이제 그 하이산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을 빠져서 오후엔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제 거슬러서 북상하는 것 같은데요.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도 큽니다. 매주 이 태풍들이 오고 있어서 이 가을 태풍 무섭죠. 좀 준비를 하시고 비 피해가 태풍 피해가 좀 없도록 우리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에도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더니 오늘 하루 종일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손진기의 세상 읽기. 자, 코로나 여러분들 협조 많이 해 주셔서 거리두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죠? 어제 확진자가 100명대 계속 전국적으로 1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119명인데 그래도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119명, 전국의 119명 중에 수도권에서 78명이 나왔으니까 경기, 인천, 서울 지역, 이 지역이 아직도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협력해서 이 국난을 함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삐를 조여서 뭐 지금까지도 너무 우리 국민들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잘 협조해 준 것 같은데 그중에 아직도 거짓말 동선 속이고 검사 안 받고 이런 사람들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13일까지가 거리두기 2.5죠. 네, 이 수도권 지역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불편하더라도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더라도 조금씩 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 국민의 힘보다 약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는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숨어져 있었던 이야기들, 교과서에만 배웠던, 교과서에서만 알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합니다. 네, 역사 이야기, 한국의 근현대사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봤고 또 혹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역사 교사도 아니었고 역사 학자도 아니고 역사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굴곡을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알아봐야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또 우리가
역사들이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자꾸 반복돼요. 서큘레이션 돼 있는데 이런 반복되는 것을 좀 안 좋은 것들은 끊어내서 우리의 미래는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밴드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또 서로의 질문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안중근 의사가 그 맞는 이야기일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군인이셨어요. 독립군의 군인이에요. 근데 의사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의사 안중근 장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죠. 중자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안중근 장군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일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채팅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선물도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채팅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달재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요즘 박달재님 매일매일 저희 생방 본방을 사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흥수님 들어오셨네요. 또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과 또 질문들이 있으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영선님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에 좀 손을 댔습니다. 네. 그때 우리 김 감독이 5년 젊어졌다 그러는데 많이 실망했습니다. 열심히 가꿨는데 5년밖에 안 젊어져서 좀 실망했습니다. 자, 예뻐졌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산뜻한 마음으로 월요일 출발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발을 좀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그 역사적 인물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 안중근 장군도 그렇지만 5천년 역사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고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비들이 이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664년인가요? 그 고구려 때에 안시성을 지켰던 양만춘 장군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중국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안중근 장군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일본일지 모릅니다. 아주 그 오싹한 이야기들이죠. 제가 뒤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같은 침략을 받고도 대륙의 중국도 못 해낸 일을 우리가 해낸 겁니다. 중국도 우리가 똑같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륙의 중국도 못 해낸 그 일을 적장을 저격한 그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해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사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안중근 장군을 간단히 얘기하면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을까요?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를 세웠고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무력저항운동을 펼쳤다. 1909년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사형되었다.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실렸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간단하게 기술해서 시험 뭐 역사 시험에 잠깐 나오고 뭐 이토 히로부미를 뭐 몇 년에 저격했냐 연도 알아맞히기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나 큰 인물입니다. 네. 우리가 의사 안중근 장군을 지칭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도마 안중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마 안중근. 사실은 도마가 마치 호처럼 쓰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례명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안중근 장군은 캐톨릭 천주교 신자였다. 천주교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집안 전체 형제들까지도 뼛속 깊이 천주교의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조 마리아. 원래는 어머님의 그 본명은 우리가 이제 조 마리아는 또 이제 세례명이죠. 어머니의 본명은 조성녀 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안태운 이 고을의 진사였는데 이제 초급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급 관리죠. 고을의 진사.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전체가 문과 집안입니다. 문과. 그런데 안중근 장군은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상당히 강했고 의리와 신의가 상당히 두터웠으며 이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해서 주먹질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중근 장군의 어릴 때의 이름이 우리가 저 소위가 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명이 응칠이었어요. 응칠. 왜 응칠이었냐고 하면은 배에 태어날 때 북두칠성 같은 점이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에 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고 범상치 않은 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명을 응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자, 안중근 장군은요 일제 침략이 아주 노골화되고 우리의 조선의 백성들의 괴롭힘이 아주 이제 본격화되고 하는 시기 때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조선 민족, 우리 조선 백성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교육에 조금 힘씁니다. 교육운동, 뭐 국제보상운동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는 이런 교육 가지고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교육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급박하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 1907년에 의병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이제 만주로 옮겨서 의병 참모 중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국내 진공작전 성공, 2차 국내 진공작전 성공. 이렇게 일본군을 쳐 나가게 되는데 성공도 뭐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요. 네. 그런데 안중근 장군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네, 제니스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중근 선생님 사진 자세히 처음 봐요. 처음 보십니까? 네. 세례명이구나. 네. 토마스는 도마 안중근의 도마는 원래 토마스고 세례명입니다. 장군다우신 모습이시네요. 상남자이시구나 해주셨습니다. 상남자이시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전투에서 잡은 포로들, 일본군 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안중근 장군은 만국 그 조약이 있어요. 포로에 관한 조약.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포로들에 대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가톨릭 신자다운 가톨릭 집안다운 어떤 그런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기록에는 뭐 몇십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10명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여러 명의 포로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풀어줍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자기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고마움도 모르고 죽일 거를 살려줬더니 근데 이제 그 주위의 병사들이나 참모들은 절대 반대를 하죠.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중근 장군은 우리가 국제조약을 지켜야 된다. 포로를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풀어줬는데 이들이 자기네 부대로 돌아가서 이 독립군의 위치를 알리고 그래서 다시 반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때 이 부대는 해산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우리 많은 독립군이 그 전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전체 독립군에서 이 안중근 장군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독립 자금도 이제 전투 자금 이런 자금도 끊기고 무기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군대는 해산이 되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안중근 장군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첩보를 하나 접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으로 온다. 이러한 첩보를 접하고 저격을 모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마 안중근 장군만 우리가 알려져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 일을 도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유동화, 조도선, 우덕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909년에 이 단지동맹이라는 거를 맺습니다. 이 단지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안중근 장군이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마디가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한번 나갑니다만 이때 단지동맹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마디를 손가락의 한마디를 무명지라고 그러죠. 이 무명지 한마디를 잘라냈습니다. 이걸 잘라내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죠. 그리고 전부 다 손바닥 전체의 태극기에다가 우리나라 태극기에다 손바닥 전체의 지장으로 서로 그 결의를 약속하게 되죠. 이 단지동맹에 참여했던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 역에 내리게 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동화, 우덕순, 조도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과 같이 모의를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하얼빈 역에 내릴지 다른 역에 내릴지 모르니까 안중근 장군은 하얼빈 역에 새벽 5시부터 잠복을 하고 있고 그 전역이 개가구역입니다. 이 채가구역. 그 역 이름이 채가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동화, 우덕순 이런 동지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전에 이것이 좀 발각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동화, 우덕순 이런 그 동지들이 묵고 있던 여관에 그 러시아 군사들이 와서 그 방을 밖에서 잠가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래서 결국은 채가구역에는 우리의 동지들이 거기에 잠복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이호길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5시부터 안중근 장군은 하얼빈역에 그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그 적장이다라는 얘기, 그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얼굴을 몰라요. 그 사진 하나를 구해서 품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몇 번씩 꺼내봅니다. 이 얼굴을 저격해야 되니까. 이 사진을 한 손에 들고 한 속에는 브라우니 권총입니다. 이 브라우니 권총은 6연발입니다. 6개의 총알을 넣어서 6발을 6연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이토 히로부미의 일행이 하얼빈역에 도착을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영접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의장대라 같은 군악대 의장대가 이렇게 쭉 도열해 있죠. 그래서 이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장군은 품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맞나를 확인하고 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또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채팅으로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개미 쇼핑몰은 나눔입니다. 제품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생님들이 직접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쇼핑몰입니다. 셀럽이 되겠습니다. 너무 끊었나? 셀럽이 되겠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로 하나요? 내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행복, 희망, 기쁨, 열정. 즐거운 쇼핑 끝! 한 달에 보름 이상 연주를 했는데 연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앰플과 크림은 얼굴을 조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졌대요. 다 좋아요. 클렌저부터 선크림까지 정말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메디코이 고마워요.
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인물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1운동의 열사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문숙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한 얘기는 의사 안중근 장군이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경발 브라우니 권총을 6발을 장전하고 하얼빈에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 적장에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통해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것도 말이죠. 안중근 장군이 상당히 세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쏠까봐. 마지막으로 또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에 달려들어 3발을 명중시킵니다. 3발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 그 나머지 3발은요, 주위에 있는 참모들에게 쏩니다. 어떤 생각에서 그랬냐면, 만약에 내가 사진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확인하였으나 내가 잘못 알고 딴 사람을 죽였을 수 있으니 그 주위의 참모들 3명에게 또 발사를 하죠. 그래서 6발을 다 쓰고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죠.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당시로 보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총 작전권 모든 명령권자인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을 저격한 거나 똑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의사 안중근 장군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총을 맞았으니 모든 사람들은 그쪽에 집중해서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사실은 안중근 장군은 도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가서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안중근 장군은 러시아 말로 꼬레야 우레 이 말을 그냥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는 우리 조선을 침략한 적장의 가슴에 총을 겨눴다. 나는 조선 독립군의 중자 장군이기 때문에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며 살인이 아니다. 당당하게 꼬레야 우레를 외치며 체포되게 됩니다. 자, 이때가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이 11.6 이날이 이렇게 날짜가 참 박정희 대통령도 10월 26일 날 서거하셨는데 참 이 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0월 26일입니다. 1909년. 그리고 1910년 3월 26일에 리순 감옥에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목숨을 내가 버리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우리 안중근 장군이 고민을 하죠. 어머니가 걸리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불효인데 좀 살아서 어떻게든 좀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갈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편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 아주 유명하죠.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안중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한번 그 내용 전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들 안중근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형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내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가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거라. 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런 안중근 장군 같은 분이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수의를 짓는 그 바늘의 한 땀 한 땀은 아들이 마지막 갈 때에 입혀줄 그 수의에 바늘이 들어가는 그 한 땀 한 땀은 아마 어머님의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마음으로 이 수의를 지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거사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녀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들이 만약에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을 텐데 내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가거라. 보통 어머니는 아니시죠. 네. 옥중에 있으면서 안중근 장군은 여러 책을 기술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동양 평화론. 동양 평화론은 사실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쓴 책도 있죠. 근데 동양 평화론이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뭐냐면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한중일의 이 삼국이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속국이 되어 있어야 동양이 평화롭다. 이런 이론이에요. 네, 동양 평화론이. 그거를 안중근 장군은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 쓴 겁니다. 말이 안 된다. 한중일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동양엔 평화가 온다. 이렇게 다시 쓴 거죠. 뭐 그 밖에 이제 우리 안중근 장군의 아우가 그 아명이 제가 응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응칠 역사서라는 것도 옥중에서 집필하신 책이죠.
10월 26일 날 거설에서 잡히고 그 다음 해에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하기까지 이 옥중의 내용들이 생활의 내용들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조혜수님, 안중근 의사님 이야기군요. 성원철님,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요즘 입에 가시가 좀 돋네요. 아, 멋진 분이시네요. 성원철님,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이다. 아, 엄청난 분이시죠. 훌륭한 어머니 윤정선님,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네요. 맞습니다. 제니스님,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을 텐데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도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허영선님, 견의사의 견의수명 훌륭하신 어머니십니다. 네, 멋진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옥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간수들이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안중근 장군을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옥중에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판사까지도 다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간수들이 많은 이 리승과목의 관계자들이 안중근 장군에게 글씨를 하나 써서 받으려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네, 대단해. 이게 전부 다 적군들이잖아요. 적군이 적장을 죽여 잡혀온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분에게 글씨를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섰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안중근 장군이 수감되어 있는 리승과목의 간수 중에 한 사람은 그를 너무 존경해서 안중근 장군의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 이날 기일에 지금까지도 대대손손이 안중근 의사의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 간수의 집안이. 와, 난 이 간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장군의 존경심 때문에.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안중근 장군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었을 때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의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저는 이 유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 각자의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라. 각자의 맡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여기가 밑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가요? 안중근 장군은 군인이었고
중자라는 계급을 가진 장군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맡은 각자의 임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적군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그 적장을 향해서 쏜 총이 후대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 안중근 장군의 이 저격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김구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거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용기를 주고 안중근 장군이 이런 거사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국민의 각각의 맡은 바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각자가 맡은 의무는 뭘까요? 조선의 독립,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힘을 보태는 게 각자가 맡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유관순 열사,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떨쳐 일어나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독립군을 일으키고 독립자금을 모으고 논밭을 팔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대고 무기를 사다 나르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안중근 장군의 거사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역사의 5천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이런 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요, 안중근 의사가 아니었으면 일본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이고 또 손진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카무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왜 중요했냐면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있죠. 적진에 뛰어드는 사람들. 사실은 중국은 그때 장개석이가 국민당 총수로서 중국을 이끌고 있을 때예요. 조선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장개석 국민당 총수가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조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조선을 존경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셨던 김구 선생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1945년 소화 천황으로부터 일본의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사인을 받아낼 때의 항복 문서에는 조선은 일본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못해낸 것을 한국의 젊은이가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했던 그 사건을 접한 장개석이가 마지막 사인을 하려다가 거기에 보니까 조선의 독립이 되어 있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첨을 넣습니다. 별첨을 넣어서 조선도 엄연히 다 이제 쓰고 나서 이제 항복 인증서를 다 쓰고 나서 별첨에 조선은 자주국이며 독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그 주권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별첨으로 한 줄을 넣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인물들이 제가 안시성을 지켰던 양만춘 장군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중국이 되었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 같은 사람이 안 계셨고 윤봉창 또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일본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기구하죠. 5,000년 동안에 너무 많은 롤러코스터 파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허영선님, 여매호님, 주고 천국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일 거라는 유언 감동입니다.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1910년 3월 26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안중근 장군에게 자 이제 가시죠 라고 했더니 우리 안중근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읽던 책을 다 못 읽었는데 5분만 시간을 더 줄 수 있겠소? 그리고 읽던 책을 마저 다 읽으시고 그리고 사형장을 향해 대한민국, 대한제국, 조선의 독립을 마음속에 품고 안타깝게도 독립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제 죽는데 이제 죽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 읽지 못한 책이 조금 남아있으니 5분만 더 시간을 주겠소? 야,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혼이 되었으며 우리의 스승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지어준 수의를 입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의사 안중근 장군. 안타깝게도 그의 뼈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지 못하고 아직도 그 묘가 가묘로 되어 헌묘죠. 가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빨리 찾고 그 유해를 안중근 장군의 조국 아닙니까? 이 나라로 그 고향에 빨리 옮겨오는 것이 모셔오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거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이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이런 분들은 우리는 왜 이런 분들을 좀 더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또 이분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하는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와야죠. 안타깝습니다. 배진호님,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들 중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해 주셨네요. 국가관리 역사의식 희박해지고 있는데 다시 알리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네, 이와 같은 역사를 무시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과거는 어차피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우리 역사를 교훈을 삼으면 우리는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의의는 정말 남다르네요.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염혜원님, 조혜성님, 5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건 주도적인 모습, 주체적인 모습을 강조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가 너희가 죽으라고 할 때 죽지 않겠다. 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정한 시간에 죽겠다. 이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윤정선님 간절히 대한의 주권을 지키신 이 분들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네,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다. 자, 이거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런 분들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을 해. 샅샅이 뒤져서라도 봉안해 와야죠.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헌묘만 만들어 가묘 만들어 놓고 야 진짜 이런 데 세금 써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손정희 세상일기에서 한국 근현대사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안중근 장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 배준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원님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4종 세트, 소금 4종 세트. 우리 이 추석 때 선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배준호님 그 주소, 전화번호, 성함, 메신저로 저에게 남겨주시면 댁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은요 알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예고해 드릴 것은 모레는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제품 알죠? 코너죠. 이 코너 때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제주도 연 10만 원의 렌트카 호텔이 무료, 연회비 10만 원에.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진짜인지 현장 검증하러 갑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그대로 해볼 겁니다. 렌트카가 진짜 되는지, 또 호텔을 예약하고 우리가 원하는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현장을 촬영해서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내일 알조 소식 끝나자마자 저희는 제주로 떠날 거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손진기의 세상 읽기 이런 제품 알조는요 제주도에서 현지 생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또 손진기 손덕기의 이럽쿵 저럽쿵 8시에 생방 마련되어 있죠.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그 본방을 사수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도희님 여행 전문가죠. 지구를 3바퀴 반 도신 분, 이분 모시고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50곳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진기 손덕기 이러쿵 저러쿵 저녁 8시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또 8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제주도 현장 생방 기대된다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11시 30분에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알조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진기였습니다. 수고했어요.